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엇갈리고 트럼프 변수가 또 등장하면서 미증시는 또 혼조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이제 일부 빅테크가 올라가면서 나스닥 지수는 소폭이긴 하지만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은 9거래일 연속해서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보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면서 지수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부진했던 중소형주 쪽에서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만 약간 올라가고 다우하고 이제 S&P 500 지수는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하락한 업종이 일방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11개 중에서 8개가 빠지고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것도 3개 정도, 그리고 알파벳이 포함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서비스 이쪽만 좀 올라갔고 나머지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전체적으로는 신중하게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지표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는 부진하고 서비스업 지수는 호조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표가 엇갈리다 보면 투자자들은 가장 중요한 지표를 보고 나서 판단해 보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금요일 밤에 나오는 미국의 고용 지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이제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실업률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를 보고 나서 판단해 보자 이러면서 좀 신중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변수가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한동안 좀 잠잠했었는데 다시 트럼프 변수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정학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러니까 뭐 베네수엘라 변수, 그린란드 변수, 이게 이제 각각 업종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황에도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어떤 뭐 군사적인 충돌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어떻게 정돈되는지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웰스파고에선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 투자자들이 좀 안도를 하게 될 것 같다. 또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업종별로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날은 AI주가 강하고 어느 날은 BAI주가 강하고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는데, 큰 흐름은 AI주 일부를 차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10월 29일 이후에 그 메가세븐 종목은 2% 빠져 있는데 나머지 종목군들은 1.8% 올라서 좀 엇갈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어떤 종목 갈아타기 이런 점도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어떤 변수로 이렇게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나쁘진 않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이 경기 민감주 쪽을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로 작동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적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서 주식시장에 그렇게 나쁘게 해석되지는 않는다. 뭐 특정 종목만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종목도 고르게 매수하는 게 심리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시장이 나쁘진 않다. 이렇게 또 이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지표가 좀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12월 ADP 민간 고용, 그러니까 ADP 민간 고용이라는 건 뭐냐면 ADP 회사가 그 일종의 뭐 엑셀 파일 같은 거 만들어내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번 달에는 급여 얼마 지급했습니다. 뭐 다음 달에는 얼마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매달마다 그 급여 지급하는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일부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걸 고용지표로 활용할게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달보다 급여 받는 사람이 늘어났나 줄어들었나 이거 가지고 미국의 고용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12월 지표가 4만 천, 예상치가 4만 8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덜 나왔죠. 다만 이제 전달에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지난달보다 늘어났다라는 걸 주목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그래도 예상보다는 적었잖아. 이걸 주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월 구인 건수,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사람을 뽑겠습니다라고 채용 공고를 내는 숫자의 합,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건데 줄고 있잖아요. 예상치가 760만 정도 예상했는데 715만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뭐 ADP 민간 고용도 그렇고 구인 건수도 그렇고, 아 이거 미국의 고용 시장은 좋지는 않다. 예, 뭐 절대적인 수치가 뭐 엄청나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흐름상으로는 좀 부진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고용 지표는 둔하구나라는 건데, 반면에
ISM 서비스업 지수. 이거는 이제 제조업체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의류 매장이라든가 하여튼 뭐 이런 식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그런 어떤 기업들 대상으로 설문을 돌렸더니 지난달보다 더 좋아졌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가 엇갈리죠. 지표가 엇갈리니까 이거는 미국 경제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보고 나서 판단해 보자. 이렇게 이제 미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증시가 좀 어정쩡하게 가는 그런 이유가 됐고, 그다음에 주요 종목들별로 보면 오늘 빅테크는 또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벳 올라가고 엔비디아 올라가고 마이크로소프트 올라가고 또 일라이릴리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재료가 엇갈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H200 수요가 강하다 이렇게 또 젠스랑이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정작 중국에서는 기업들에게 H200 주문을 일단 금지해라, 중지해라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 봐서는 이제 완전히 중지하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조건을 걸 것 같다. 예를 들면 중국산 칩을 일정 수준은 유지를 해라, 구매를 해라 이런 조건을 걸어서 구매하도록 할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가 중국의 제품을 팔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더 우세하게 작동하면서 주가는 소폭이긴 하지만 올랐고요. 어제 뭐 웨스턴 디지털, 램 리서치, 그리고 반도체, 마이크론테크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오늘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빠졌는데 다만 시장에서는 뭐 더 올라갈 거야, 다시 올라갈 거야 이런 기대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산주는 하락했는데 트럼프가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고 배당도 금지하는 것을 추진한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근데 이렇게 추진하는 건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지 자사주 매입 배당 이런 거 가지고 하지 말고 기업이 커질 수 있도록 투자를 해라. 이렇게 이제 뭐 압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부동산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제 정책을 내놓는다라고 알려졌냐면, 기관이 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단독주택 매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구매자가 줄어드니까 부동산이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블랙스톤 같은 금융사나 아니면 그 외에 이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종목군들이 하락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이 됐고요. 그다음에 오늘 알파벳이 올라갔는데 제미나이 효과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가총액 2위. 예, 뭐 애플하고 둘 시가총액이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시총 2위 경쟁이 시작이 됐다. 뭐 이런 이제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어제까지 급등을 했던 웨스턴 디지털이 오늘은 이제 급락을 했는데, 그 20일 동안의 상승률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면 역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0일 동안. 그러니까 200일 동안의 상승률이 역사상 가장 많이 오른 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예전에 90년대 중반에 388% 올라갔을 때, 예, 그때보다 더 많이 올라가서 이 정도면은 역사상 피크니까 좀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일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메가세븐 주가가 일관성 있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룸버그의 메가세븐은 뭐 주요 빅테크주들, AI 관련된 빅테크, 그리고 테슬라 이런 종목을 이야기하는 건데, 10월 29일 이후로 놓고 본다라면 나머지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 비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투자자들은 이 메가세븐 이외에 이 종목들을 뺀 포트폴리오에 더 열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세븐을 뺀 나머지 종목에 투자하는 ETF에 6개월 연속해서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걸 경계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도주기 때문에 주도주가 와야 되는 거는 주식시장이 위험한 거다. 예를 들면 1973년 니프티 피프티 관련된 종목군들의 와해 국면, 그다음에 2000년대 IT 버블, 그때 주도주들이 깨지면서 시장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작년도 이후에 이제 보면 지수 수익에 대한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인 S&P 500 지수의 어떤 이익 중에서 이 메가세븐이 기여하는 게 46% 정도 될 것 같은데 작년에 50%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수에 대한 기여도도 낮아지고 다른 종목은 저평가로 보이고, 그래서 투자들이 빅테크 말고 이제 다른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갖는 걸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여전히 이 종목들이 완전히 지배력이 끝나고 주가 상승 국면이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매물 소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옥석 가리기 과정이라서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차트 하나가 나와서 소개해드리면 2025년 이후에 주요국 증시 상승률, 달러 기준 ETF
이제 달러 기준으로 보는 상승률로 보면 돼요. 한국이 그냥 1위입니다. 예, 한국이 95.4%가 올라가서 뭐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1위 이 정도 그려나갔고, 다음이 이제 페루인데 우리나라보다 거의 한 9% 정도 뒤에 가 있고, 그 다음이 스페인인데 스페인은 우리나라보다 한 17% 정도 뒤쳐져 있죠. 그러니까 한국이 엄청나게 강해요. 예, 다른 아주 강하다는 나라들하고 비교해봐도 좀 대단한 어떤 수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 관련한 뉴스가 연일 미국 주식시장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현대차의 로봇 관련된 정책, 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이 뉴스가 또 주요 뉴스로 다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다. 예, 그리고 우리 증시는 어제 장중에 하락했다가 올라갔잖아요. 이틀 연속 장중 변동폭이 130포인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종가가 고가로 마감하는 거는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매도 압박이 어제부터 좀 커졌다. 어제부터는 이제 매도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건데, 특히 이제 금융투자가 어쨌든 연초에는 계속 매도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것 같은데,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장중에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고, 또 이 과정에서 특정 종목 몇 개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쏠림, 그 다음에 기관들의 매도,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좀 흔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다만 이제 몇몇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지수만 지탱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지수만 지탱하던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변수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뭐 하루 이틀 연속 매도가 안 나와요. 계속해서 이제 매수가 나오고 있고, 다음에 시장 전체로, 코스피 전체로 보면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거든요. 뭐 제가 이제 금융투자가 배당락 이후에는 계속 매도한다고, 근데 하루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기관의 매도, 금융투자의 매도는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 상황에서 매도로 연속 바뀌면 이제 시장이 단기적으로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그리고 중심에 들어가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어지는지, 이게 되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역대급의 강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 정도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눌리는, 그러니까 주춤하는, 그런 뭐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결국에는 밀고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년도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어떤 주가 흐름을 보면 조금 눌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 되면 그 눌린다 하더라도 기존에 가던 방향, 예를 들어 횡보였으면 그냥 횡보, 올라갔으면 그냥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눌려도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보고 나서도 양호하게 나온다면, 시장 전망치보다 괜찮게 나온다라면 그냥 올라갈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게 아직까지는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숫자 보고 나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오늘장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거고,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950, 그러니까 3년 동안 저항으로 작동했던 자리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약간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중형주 지수는 코스닥 지수보다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은 하락 종목 수도 많고 좀 지수도 좀 어정쩡하게 있지만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중형주군이 이게 반도체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렇게 이제 나오는 측면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미국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뭐 어느 날은 지주사도 가고 어느 날은 뭐 제약주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순환매 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종목은 종목 장세가 아주 일관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보다 수급이 일관성 있게 들어오는 종목, 그리고 그 종목이 이틀 정도 조정이 나왔다라면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계속 살펴보는 게 단기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월 들어서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확 튀어 올라가는 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적으로 보면 뭐 반도체주들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그 이외의 흐름을 보면 조금 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란하게 가면서 특징적인 어떤 업종이 안 보이는데, 뭐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반도체로 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갈까, 이게 좀 가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업종별 변화를 또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되게 중요하고, 그 이후에 수급 변화, 그 다음에 반도체와 자동차의 거래대금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 거래대금이 조금 분산되는지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코스피는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데
종목들은 과매도예요. 과매도로 진입한 상태에서는 일부 업종 또 일부 종목은 이제 반전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별 수급 변화 이거 좀 봐야 될 거고, 이제 일단 제약주, 로봇주, 반도체, 이거 2차 전지까지. 근데 2차 전지는 최근에 좀 부진했고, 근데 어쨌든 대형 업종에 일부 변화가 생길 거예요. 아니면 일관성이 계속 밀고 올라가든가. 그러니까 추세를 갖는다라는 의미는 3일 연속 조정이 없어야 돼요. 일주일에 3일은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부합되는 업종이 뭐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근데 일단 수급 쏠림이 좀 완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 거래대금 10조, 한 종목 거래대금 10조 원이에요. 코스닥 거래대금이 어제 11조 원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이닉스, 현대차 거래대금까지 합치면 세 종목의 거래대금이 20조 원이 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어제 코스피 거래대금을 감안해 보면 코스피 거래한 사람의 3분의 2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만 거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집중도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자꾸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쏠려 있다 보니까 코스피 소형업종 보세요.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데 소형업종 지수는 지금 흘러내리다가 61선까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근데 이게 계속 흘러내린다라기보다는 그 사이사이마다 반등 시도도 나오고 하고 더군다나 이제 과매도까지 빠져 있는 상태라서 일부 종목이 반등 시도를 좀 할 것 같다. 그래서 좀 그동안에 메인 주도주, 강세장에서는 주도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도주에 집중하되 눌려있는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한 사이클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성주 쪽에서 좀 수급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좀 체크하면서 좀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좀, 다른 건 몰라도 구독하기와 좋아요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